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선 후기 정치 운영의 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붕당 정치가 전개되는 과정, 조선 후기에 일단은 통치기구가 어떻게 변화했고, 조세제도가 어떤 식으로 변화했는지를 본 다음에, 붕당 정치의 전개, 붕당 정치 처음에는 아주 서로 간의 협력 과정을 통해서 잘 지켜지고 있던 붕당 관계가 나중에 애숙 논쟁과 황국을 거치게 되면서 일단 전제에 이르는 과정까지를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일당 전제화가 이루어지는 붕당 간의 붕당 정치가 변질된 이후에 이 붕당 정치를 제대로 기능시키기 위해서 이를 서로 간의 붕당들 간에 균등하게 정치제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붕당 정치가 제대로 다시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두 명의 왕, 영조와 정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야. 그리고 그들의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탕평책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교과서는 191쪽, 191쪽을 한번 봅시다. 자, 탕평책을 실시하다 해서 영조의 탕평 정치라고 나와 있네. 자, 일단 영조. 지난 시간에 배웠던 왕들 기억해보자. 숙종이 있었고, 숙종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 경종이 있었죠? 그리고 경종이 이른 나이에 죽는다 그랬어. 이른 시기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영조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 두 명이 다 누구였어?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숙종이었죠? 숙종이 인현왕후가 아들을 못 낳으니까 장희빈한테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사람이 바로 경종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경종이 죽고 나서 또다시 다른 사람이 왕이 되는데, 이때 장희빈이 경종을 낳았지만 나중에 다시 밀려나게 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때 장희빈이 물러나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거.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모함하고 저주를 퍼부었다는 것을 밀고를 통해서 알렸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야? 바로 영조의 엄마. 무술이었던 그 영조의 엄마였어. 그 영조의 엄마가 그 사람도 숙종과 사랑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바로 영조였다는 거. 그냥 이거는 재미삼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 영조 보자. 붕당 정치가 변질되자 왕권이 약해지고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많은 폐해가 발생을 했다. 무슨 말이야?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왜? 자, 지금 같은 경우 어떻게 됐습니까? 황국을 거쳐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누가 서인이 최종적인 승리를 하게 되고 노론, 소론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노론이 우위에 서가지고 이들이 일당 전제화를 한다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자,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 관직에 올라가는 사람들을 자 어떻게 한다는 거야? 노론이 자기 당에 속한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거야. 소론이라든지 이제는 거의 쩌리가 된 이 남인 세력들은 누구도 참여하지 못하게 자신의 정당에 속한 사람들만 뽑아서 정치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한 사람도 단지 노론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등용이 되지 못했다. 그러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왕위에 오른 영조는 이러한 붕당 간의 대립을 완화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도 왕권이 약해졌다 그랬죠? 이 말은 뭐야? 원래는 왕이 있고 그 밑에 서인도 있었고 뭐 북인도 있었고 뭐 남인도 있고 여러 가지 정당으로 나누어져 있어야지 한 개의 정당, 그러니까 한 가지 당이 모든 권력을 갖지 않고 나눠 가지게 되니까 신하들의 권한이 나눠져 있다는 거죠. 신하들의 힘이 분산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누구의 힘이 강할 수밖에 없어. 왕의 힘이 강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신하들의 힘이 한 곳에 집중이 됐다. 서인, 그 중에서 노론에게 모든 힘이 몰려있다. 그러면은 이 노론이 왕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너무 강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왕의 권위는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상황에서 왕이 오른 사람이 바로 누구다라는 거야? 영조라는 거야. 자, 그래서 영조는 이런 붕당 간의 대립을 완화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뭘 했다? 탕평책을 실시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탕평책이 뭐냐? 영조는 노론과 소론의 온건파를 중심으로 각 붕당의 인물을 고르게 등용했다는 거야. 자, 아까 전에 노론이 위에 서가지고 노론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등용을 시킨다 그랬지? 근데 이거는 모든 것을 다 싹 다 없애버리고, 야, 앞으로 노론, 너희만 모든 거 하는 거 아니야. 자, 소론, 그리고 저기 쩌리로 남아있는 남인까지 나는 노론과 소론, 남인에서 모든 인재들을 균등하게 뽑아서 쓰겠다. 이게 바로 무슨 정책이다? 탕평책이다. 기존의 노론이 모든 인재들을 다 여기 노론에서만 나와서 등용을 했던 것을 없애고, 노론과 소론, 남인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균등하게 뽑아가지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무엇이었다? 탕평책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붕당의 지지 기반인 서원을 정리하고 인사행정을 담당했던 이주전랑의 권한을 약화시켰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한번 알아봅시다. 자, 붕당의 지지 기반인 서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서원 어디선가 들어봤을 거야. 자, 서원 무슨 기능을 했지? 그렇지. 자, 기억납니까? 조선 전기에 훈구와 살인 간의 대립이 있었고, 자, 훈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살인을 짓밟았었지? 사화라 그래가지고 살인은 계속해서 피해를 입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화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일어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지방에 있었던 이 서원이 있었다는 거 아니야. 지방의 서원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생각과 뜻을 이 서원에 공부하러 온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고, 그 사람들이 과거나 이런 시험을 통해서 서울로 진출해서 관직에 등용되게 되겠죠. 그럼 이 사람들은 뜻이나 사상은 다 어디에서 나온 거야? 그렇지. 서원을 통한 이 사림의 뜻과 사상을 배운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훈구와 대립되겠지. 그래서 즉 사림은 이 서원을 통해서 자신들의 세력을 중앙에 진출시킬 수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훈구를 밀어내고 사림이 집권할 수가 있었던 거죠. 맞아. 그런데도 사림이 집권하고 난 뒤에도 서원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자, 서원도 여러 가지 서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서원 같은 경우는 노론의 성향을 띤 서원이고, 여기는 소론의 성향을 띤 서원이고, 여기는 뭐 남인의 성향을 띤 서원이다. 해서 이 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당의 그 생각과 사상과 뜻을 사람들에게 전파시켰단 말이야. 그래서 서원들 간에 어떻게 합니까? 경쟁이 더욱더 심해지게 되는 거지. 서로 자신들에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자신들의 사상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정당들, 붕당들 간에 그런 지지 기반이 되는 서원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없애버린다는 거야. 너네 이 서원, 공부하고 하라고 이렇게 만들어졌던 서원인데 너네 그 원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너네 정당의 사상과 이념을 전파시키는 데만 하고 있다 해서 이 서원들을 없애버리게 됩니다. 물론 다 없애는 건 아니고. 아무튼 많은 수의 서원을 정리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인사행정을 담당하던 이주전랑의 권한을 약화시켰다. 이건 뭐냐면 이주전랑이라는 게 인사권을 행사하는 직책이라는 거야. 여기서 A는 자 이 직책, B는 이 직책에 가라 라고서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자 이제 붕당 정치가 무너지게 되고 노론이 모든 관직을 다 독차지를 하게 돼. 그러니까 이주전랑도 당연히 노론의 차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주전랑을 통해서 인사권을 행사하니까 자연히 이런 정치에 참여한 사람은 다 노론밭이 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러니까 나라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영조가 이주전랑, 인사권을 행사하는 이 이주전랑직의 권한을 약화시켜서 함부로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지. 너가 너네 입맛에 맞게 인사권 행사하지 못해. 이제 너네 힘 이제 약해졌어, 이주전랑. 대신에 왕과 뭐 또 다른 기구를 통해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인사권을 행사할 거야. 그래서 어느 한 붕당이 모든 관직에 진출하는 것을 막을 거야 라고 하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다? 일단은 붕당의 지지 기반인 서원을 정리를 하고, 두 번째로는 인사행정을 담당했던 이주전랑의 권한을 약화시켜서 이러한 탕평 정치가 이루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를 통해서 탕평제를 통해서 이제는 균등하게 정치에 참여하게 되다 보니까 어때? 신하들의 권력이 나눠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영조의 권위는 높아지겠죠? 그래서 강화된 왕권을 바탕으로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를 바탕으로 민생 안정에 힘을 기울였다는 거지.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균역법도 자, 어느 왕 때? 그렇지, 영조 때. 자, 균역법은 뭐다? 원래 1년에 군대 가는 대신에 2필의 면포를 바쳤던 거를 어떻게 줄여줬다 그랬죠? 한 필만 내게 줄여줬다 그랬지? 그걸 균역법이었는데 이것도 영조 때 실시된 거였고, 자, 지나친 형벌을 금지했습니다. 대표적인 거로는 뭐 사지를 절단하게 되는 무슨 뭐가 있어? 부관참시 말고 뭐라 그러지?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능지처참이라든지 아니면은 주리를 틀어서 공문하는 거라든지 인두를 불에 달궈서 지진다든지 이러한 지나친 형벌. 좀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이런 형벌들 같은 경우를 이제 금지시키는 거지. 공훈이나 이런 것들을 금지시킵니다. 또한 속대전, 동국문헌 비고 같은 것들을 편찬을 해서 문물제도, 조선의 이런 문물제도를 정비했다는 건데, 그냥 민생 안정에 힘을 기울였다. 그래서 대표적인 거 2가지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 하나는 균역법, 그리고 지나친 형벌을 금지했다는 정도. 누가? 영조 때 이렇게 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영조의 탕평책, 붕당 간의 극단적인 대립이 억제되고, 어떻게? 왕이 개입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대립을 억제시키고 왕권이 강화되었다는 거야. 자, 그러나
사실상 노론에 의존하는 정치라 했다. 뭐야? 탕평책이라 그래서 균등하게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균등하게 했다고는 했지만, 근데 아주 미안하게도 그 중에서도 어떻게 누가 위에 섰다는 거야? 노론에 위에 섰다는 거야. 왜? 자, 이거는 영조가 즉위한 과정에도 가정을 할 필요가 있는데, 영조가 왕위에 오르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줬던 세력이 바로 어디였냐면 노론이었어. 노론. 그 위에 경종이 있었고, 경종이 이른 나이에 죽는다 그랬지? 근데 경종이 죽기 전에 또다시 영조가 왕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썼던 사람들 세력이 노론이었단 말이야. 당연히 영조는 어때? 노론의 힘을 통해서 왕이 됐으니까 노론의 눈치를 아예 안 볼 수는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도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탕평책을 실시하긴 했지만 그 와중에서도 결과적으로는 누구에게 조금의 힘을 줬다? 노론에게 힘을 줬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외척 세력이 성장을 하였다. 외척이라는 건 뭐야? 영조의 사랑하는 부인이 있겠죠? 이 부인의 집안의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게 되면서 이러한 외척 세력이 더욱더 크게 성장하는 게 바로 영조 때부터입니다. 자, 탕평책 보면 밑에 보면은 영조의 탕평책이 나와 있습니다. 왜 영조가 탕평책을 실시했는지. 풍당의 폐해가 요즘보다 심한 적이 없다. 처음에는 그래 노론, 소론, 북인, 남인 그냥 학문에 대한 해석만 달라서 그냥 서로 학문에 관해서만 싸웠던 거야. 근데 지금은 왜? 아예 너네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아예 반역하는 당이라고 몰아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람을 쓰는 방법이 넓지 못하다. 우리나라는 신분제도도 있고 땅도 넓지 않고 사람의 수도 적다 보니까 인재가 귀한데 요즘은 모두 같은 당의 사람만 임용을 한다. 인재라면 누구나 등용을 해야 되는데 이 봉당 정치가 무너지게 됨으로 인해서 모두 같은 당에 속한 사람만 임용을 하다 보니까 인재가 등용이 안 된다. 그래서 높고 낮은 관리들이 관직의 등급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서로 싸움만 일삼고 있으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앞으로는 탕평하게 균등하게 내가 인재를 등용을 하겠다. 너희들은 이런 붕당을 지어서 서로 싸우는 거를 버리고 공평하게 해라. 라고 했던 게 바로 영조가 한 말입니다. 그럼 영조가 탕평책을 실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겠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거를 자기가 생각을 해서 찾았으면 될 것 같아.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뒤를 이은 정조의 개혁 정치를 봅시다. 정조의 개혁 정치. 자, 영조의 뒤를 이은 정조는 더욱 적극적으로 개혁 정치를 추진하였다. 정조는 외척 세력을 제거하고 붕당에 관계없이 능력 있는 사람을 중용하는 탕평책을 펼쳤다. 라고 나와 있네. 자, 한번 정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자, 영조가 있었고, 영조가 사랑하는 사람과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였습니까? 사도세자였어.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네. 영조는 아까 누구에 의해서 왕이 될 수 있었다 그랬어? 노론의 지지 속에서 왕이 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탕평책을 펼치긴 했지만, 그럼에도 노론의 눈치를 살필 수가 없었어. 자, 그럼 노론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자신들이 지지하는 사람을 왕위에 앉히고 싶어 할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도세자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노론을 좋아하지 않고 노론에 밀려 있었던 이 소론과 어울렸던 거야. 소론과.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노론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계속해서 소론을 괴롭히고 이들의 권한을 약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만약에 소론이 지지하는 사도세자가 왕이 된다? 그럼 사도세자가 왕이 되는 그 시기에는 소론의 세상이 될 수밖에 없고 소론 같은 경우는 그동안 노론에게 받았던 수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갚아줄 수밖에 없겠지. 그럼 노론에게 위기가 찾아올 수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노론이 어떻게 이 사도세자를 이제 뭐라고 해야지? 욕먹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영조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사도세자가 오늘도 뭘 이렇게 했습니다. 전하, 세자가 이런 점이 아주 나쁩니다. 왕이 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영조에게 고자질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영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돼? 사도세자를 계속해서 의심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사도란 영화도 있는데 계속해서 영조는 어떻게 해? 사도세자가 뭐만 하면은 니는 왜 이렇게 못하느냐? 너는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질책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도세자가 나중에는 미쳐가게 되지. 그래서 자기 아버지 왕을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행동도 하게 되고 미쳐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영조가 직접 사도세자를 뒤주에다가 가둬놓고서 굶어 죽게 만들죠. 나중에 학교에 가게 되면은 영화 그 예고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는데 아무튼 여기서도 여러분 뭐가 있다는 거야. 노론과 소론 간의 이런 붕당 간의 대립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가 이렇게 나빠졌었다는 것도 하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도세자가 왕이 못 되고, 자, 사도세자가 상전에 낳았었던 아들이 있었겠죠? 그 아들이 바로 정조가 돼. 그래서 영조 다음에 사도세자, 영조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영조의 손자인 정조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자, 정조 같은 경우는 어때? 이런 할아버지를 지지하는 노론과 아버지를 지지하는 소론 간의 이런 붕당 간의 대립 속에서 자기 아버지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봤단 말이야. 얼마나 이런 붕당 간의 대립이 얼마나 치가 떨리겠어. 그래서 정조 같은 경우도 왕위에 오른 다음에 능력에 관계없이, 붕당에 관계없이 인재들을 등용하는 탐평책을 펼쳤다는 거야. 자, 그래서 규장각을 설치해서 정책자문기구를 삼습니다. 이 규장각은, 자, 세종대왕 기억나? 세종대왕 때도 학자들을 어디다, 그렇지, 집현전이란 걸 만들어서 여기서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게 했었죠. 그거와 같은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정책자문기구, 여기서 공부하고 해서 나라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젊은 학자들을 교육해서 개혁 세력을 육성을 했다는 거야. 즉 뭐냐, 이 규장각에서 공부하는 학자들 같은 경우는 어느 붕당, 노론이나 소론의 어느 붕당에도 속하지 않아서 이들을 열심히 공부시키고 키워서 이들로 통해서 정치를 하려고 했다는 거지. 또한 친위 부대인 장용영을 설치해서 왕권을 뒷받침하는 군사 기반을 삼았다. 이건 뭐냐면 이런 붕당 간의 대립 속에서 왕권이 약해지는 경우라든지, 그래서 왕권이 약하다 보니까 신하들의 쿠데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쫓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정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 자신만의 왕실만을 위해서 복무를 하는, 군사훈련을 받고 지키게 되는 장용영이란 거를 만들어서 자신의 수호 부대를 만들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왕권을 뒷받침하는 군사 기반을 삼았다는 거. 뭐다? 정조하면 뭐다? 규장각 설치, 그 다음에 장용영 설치. 두 가지는 꼭 기억해둬야 돼. 자, 그리고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를 수원으로 옮기고 화성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농업과 상공업을 발전시켜 화성을 개혁 정치의 중심지로 만들고자 했다. 정조는 그러니까 원래는 수도인 서울이 있고 그 서울 밑에 이렇게 화성이라 그래서 여기 수원이 있는데, 이 수원에다가 당시 최첨단 과학기술을 통해서 화성을 쌓게 되고 이곳에서 자기네 개혁 정치를 실시하려고 그랬어. 왜? 서울 같은 경우는 기존의 붕당이라든지 신하들에 의해서 썩을 대로 썩은 게 많단 말이야. 정조가 자신의 뜻을 펼치려고 해도 이러한 것들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았어. 그래서 새로운 이들의 영향이 없는 수원이란 곳을 택해서 이곳을 자신의 개혁 정치를 실시할 수 있는 개혁 정치의 그런 중심지로 만들려고 했다는 거지. 자, 그게 바로 화성입니다. 자, 그리고 민생 안정과 문화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시전상인의 특권을 없애 자유로운 상업 활동을 보장을 하였고, 이 말은 뭐냐? 자, 여기 나오는 시전상인이라는 게 뭐냐면 서울이 있으면 이 서울 안에서 장을 열고 거기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시전상인이라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만 장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어. 물론 이 사람들도 장사를 하기 위해서 나라에 돈을 내고 장사를 하겠지. 그렇다 보니까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나머지 백성들은 이 서울에서 장사를 하고 싶어도 못했다는 거야. 시전상인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 자, 농사도 제대로 안 되고 먹고 살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장사라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들이 서울에 장사를 못하면 어때? 이 수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정조 때가 되면은 이러한 시전사기인들이 독점하고 있던 그 장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없애고 모든 사람들이 서울 안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바꿔줬다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노비의 처지를 개선을 하였다는 것은 뭐야? 자, 노비들, 가장 조선의 피라미드, 신분제 피라미드에서 가장 밑에 차지하고 있던 노비들, 그동안 엄청 나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들에게도 사람처럼 살 수 있게 처지를 개선해 준다는 거야. 자, 애를 낳게 되면은 뭐 휴가를 준다든지 아니면은 주인이 심한 처벌을 할 수 없게 바꾼다든지 뭐 이런 식을 통해서 노비들도 조금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정조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이런 신분제 질서 안에서의 이러한 피해, 이러한 차별적인 요소를 조금은 바꿔주려고 했던 게 정조였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자, 당시에 고위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물론 뭐 1등급에서 뭐 3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양반자제, 양반가에서 나온 자식들만 과거 시험을 통해서 여기에 진출할 수가 있었는데 정조는 어떻게 했느냐. 아니, 과거 시험은 누구나 양반인만 보는 게 아니라 누구나 평민도 볼 수 있고 중인도 볼 수 있는데, 아니 양반들만이 이런 고위 관직에 올라가는 게 말이 안 된다.
해서 그전에는 이 고위관직의 진출이 막혀 있었던 중인이라든지 평민들 중에서도 자, 능력만 있으면 어떻게? 능력만 있으면은 이런 고위관직에 진출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거야. 자, 서울의 규장각에 등용하였다. 아주 중요해. 서울의 규장각에 등용해. 즉, 기존의 서울,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 중인이나 이런 사람도 있고, 서울 같은 경우는 뭐냐? 자, 양반들 같은 경우도, 자, 본첩이, 정실 부인이 있고, 또, 첩을 둬서, 이 첩에서도 자식을 낳았었는데, 이건 것들을 서울이라 그랬단 말이야, 서울. 즉, 정통성이 없는 거지. 양반과 양반 부인으로 속에서 낳은 자식과 양반과 평민, 양반과 천민 사이에서 나온 자식은 서울이라 그래서 차별적인 요소를 많이 받았단 말이야. 방금 전에 말했듯이 중요 관직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도 능력이 뛰어나도 단지 서울이라는 이유만으로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정조가 어떻게 했다는 거야? 아니, 아버지가 다 같은 사람 같은데 단지 엄마가 평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천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능력을 펼치지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 해서 정조 때가 되면은 서울도 규장각이라는 왕실 정책자문기구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일을 할 수 있게 했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정조의 개혁정치는 자, 규장각을 설치를 해서 정책자문기구로 삼고 또한 장용영을 설치해서 자신의 왕권을 뒷받침하는 군사기반으로 삼았으며 또한 수원을 자신의 정치 뜻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중심지로 삼아서 화성을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노비의 처지를 개선하고 서울을 규장각에 등용을 해서 이런 신분 질서를 조금은 무너뜨리려고 했던 게 바로 정조였다는 거야. 자, 이렇게 정조의 노력으로 북남 간의 대립이 완화되고 정치가 안정되었으나 이런 거는 뭐야? 자, 정조의 강력한 왕권으로 누른 거란 말이야. 시스템적으로 갖춰진 게 아니라 단지 정조의 힘이 이 당시에 나머지 노론이나 서론 이런 붕당들의 힘보다 컸기 때문에 이들이 강압적으로 눌려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고 근데 만약에 이런 강력한 왕권을 자랑했던 정조가 죽는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어린 나이에 왕이 오른다? 그렇게 되면 다시 이러한 정조가 했던 탕평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무너지게 되고 다시 이러한 노론이나 서론의 붕당들의 세상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정조가 죽은 뒤에는 세도정치, 아까 전에 앞에서 봤었듯이 외척들이 판을 치게 되는 그런 세도정치가 이어지게 됩니다. 정조의 죽음도 좀 의문스럽죠? 정조가 이렇게 노론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 죽여놓고 하니까 노론들이 어떻게 저 정조만 없으면 자기들 세상이지 않을까 해가지고 정조를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많았어. 영화도 있고 그래서 정조 같은 경우도 좀 개혁 정치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조금은 일찍 죽은 면이 있지. 근데 이 정조의 죽음들 같은 경우도 조금 의심스러운 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정조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다음부터 조선은 완전히 이제는 무너지게 되는 세도 정치가 이어지게 되면서 조선은 완전히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영조와 정조 때는 그래도 다시 조선이 다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어. 탕평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조선의 힘이 커지는 시기였었는데 영조가 죽게 되면서는 완전히 내리막길로 쳐닫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배워봤고 자, 밑에 있는 한번 문제 풀어볼까? 자, 땡땡땡은 임진왜란 이후 최고 통치기구가 되었다. 뭐야? 임진왜란 이전에 임시로 설치한 회의기구, 임시로 변방에 대비하기 위해서 설치한 회의기구였었는데 외란을 거치면서 상설기구가 되고 가지고 있는 권한도 커지는 그 기구가 어디였습니까? 그렇지, 비변사였지. 맞아. 자, 2번 조선 후기 공납이란 건 뭐였어? 그 지역의 특산물을 갖다 바치는 세금이었지. 근데 그 지역에 맞지 않는 특산물을 갖다 바치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구하는 게 힘들어지게 되고 대신해서 내주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이 사람들이 여기서 많은 수수료를 떼어가게 되면서 백성들은 더 고통을 받았어.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제는 집집마다 특산물을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토지를 기준으로 옷감이나 동전, 쌀로 내게 하는 뭐로? 대동법으로 바꿔줬죠. 자, 대동법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쌀이나 옷감으로 내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바로 집집마다가 아닌 집집마다 누구나 내는 게 아니라 토지를 기준으로 세금을 걷어갔다는 거. 즉 토지가 없으면 더 이상 공납을 내지 않아도 됐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대동법이었어. 자, 3번 정조는 뭘 설치하여 자신의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기구를 삼았다. 정조 때 설치했던 기구 두 가지 있었죠. 하나는 규장각을 설치해서 정책을 심의하고 연구하는 기구를 삼았고 두 번째는 자신의 왕실 호위를 맡기는 장용영을 설치해서 왕권을 강화했다 그랬죠.
자, 여기는 뭐가 되겠어? 정책을 뒷받침하는 기구니까 규정각이 되겠죠. 자, 옆에 보자. 자, 기역과 황국을 거치면서 붕당 간의 대립이 심화되고 결과적으로 서인에서 나눠진 노론이 정권을 독점하는 일당 전제가 나타났어. 뭐였어? 그렇지. 애송 논쟁과 환국을 거치면서 이런 붕당 간의 이런 균등한 이런 게 힘이 깨진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영조와 정조는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 뭘 실시했다? 그렇지. 탕평책을 실시해서 균등하게 인재들을 등용하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191쪽까지 탕평책에 대해서 영조와 정조를 통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 또 새로운 사회개혁론이 등장, 조선 후기에 등장하는 사회개혁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